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관론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1월 둘째 주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준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세부 내용을 보면 방문이나 상업, 무역, 의료, 일반 개인 사정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여행사에다가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행 비자에 대해서 수속 정지에 대한 통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되는 그런 비자도 발급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단기 타격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오후장에 좀 두들겨 맞은 게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1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중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허용될 시엔 좀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파월 의장의 스위스 중앙은행 연설을 들 수 있겠죠. 자, 이 주제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정치권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기 없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파 정책을 좀 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이은 이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플레 둔화 기대감이 매파 연준에 저항하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시 상당히 좀 견저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일봉을 보게 되면 121 이평선, 오전장에 122평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종가는 중국 관련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62평선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중국하고 마찰이 있을 때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돌발락제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상당히 견조했던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22평선은 돌파를 한 상태인데 이 22평선을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22평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22평선이 좀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군요. 121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시장인데요. 61선에도 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변수로 중국발 이슈를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쪽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각국에서 지금 공항 쪽에서 빗장을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를 좀 극복해 나간다면은 큰 방향성에는 또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긴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쪽에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현상까지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움직임들은 계속 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측면도 각국에서 각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도 좀 막아섰는데 춘절 연휴에 대한 그 수요 기대감들 그래서 좀 둔화되는 측면도 있었죠. 중국의 목리가 어제장에 또 각 종목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적인 흐름들을 좀 더 파악해보고 또 파생시장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이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런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500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의 성격 중에 하나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5일선하고 20선, 62평선이 밀집돼 있는 자리가 2870포인트인데요. 어제 그 근처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준 그런 시장입니다. 자, 뭐 오늘 형성된 이 지지선 라인들, 이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면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 다음 주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금 걸림돌이었던 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죠. 하지만 20주 이평선 빨간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다라면 설 연휴 이후에는 이 20주 이평선도 위쪽으로 방향이 돌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이상을 좀 유지했을 경우에는 2월장까지도 상당히 강한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요즘 거의 뭐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뭐 매수가 확 들어왔다가도 오후장에 장 마감 무렵에 매도로 바뀌고 또 매도가 있었다가도 매수로 바뀌고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미결제 확정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않고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선물시장은 보시면 될 거고요. 내일이 우리나라 또 1월 옵션 만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의 공통점은 자, 콜 옵션을 매도하고 풋 옵션을 매수하는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자세히 그 전에 움직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뜯어보면요. 두 주체는 그 전에 좀 위쪽 방향으로 상방 포지션으로 취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는 지금 12월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적 포지션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1월 옵션 만기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콜 매도 풋 매수가 외국인 금융 투자 쪽에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로는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1월장의 만기일에 그 영향력 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는 좀 떨어지죠. 설 연휴에 접어드는 그 주간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정감 있는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이후에 2월장 20주의 이평선이 상승하면서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슈의 영향력들 체크하면서 우리 장의 내부적인 움직임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주목하실까요? 자,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죠. 대통령께서 UAE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뭐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을 합니다. 일단 14일부터 17일까지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21일까지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 어제 발표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동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뭐 70%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고요. 자, 뭐 방산이나 ICT, 게임 컨텐츠 업체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원전이나 에너지, 투자, 방산 쪽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서 한국하고 UAE가 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1대1로 매칭 상담회를 열어서 그걸 통해서 수출이나 투자에 대한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자, 어젯밤에 또 좀 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뭐 잘 극복은 된 상황입니다. 자, 세계은행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냐면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90%, 그다음에 개도국의
70% 정도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자, 뭐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 자체는 없었습니다. 뭐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2.5%에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성장률 또한 연준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0.5%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래서 2022년보다 중국은 약간 좀 높은 4.3%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5.5%를 전망을 했으니까 중국 정부보다는 좀 낮은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데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성장률 하향이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지속해서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CPI가 있죠. 자, 미국 물가는 보시게 되면 작년 벌써 12월 달에 7%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매파 정책과 기저 효과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발표된 미국의 시간당 임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미뤄본다라면 이 CPI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탄력 둔화죠. 탄력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줬던 임대료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예상치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CPI, 헤드라인 CPI는 6.5%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월비 해갖고는 0.1%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CPI는 5.7%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근원 CPI 전월 대비해 갖고는 요거는 뭐 0.3%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예상치 충족 시에도 뭐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데,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 예상치보다도 더 낮을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뭐 연말에 11월이었나요? 그때도 CPI 안도 장세가 갭상승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기저효과 또 연준의 매파적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이번 12월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자는 의견을 이재피 전문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중국은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향도 받고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연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또 우리 장을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 일정이 나왔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라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에서 중소기업들이 80%, 70% 정도 아까 차지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했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잘 보면 안 나타나는 게, 분차트 상으로 보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제가, 이 60분 봉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월요일 날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에 보면 갭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흔히 아일랜드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일랜드 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로 봅니다. 자,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이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그 주가는 부러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상당 기간 하락했다가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된다라면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 주에 이 아일랜드 갭이 메꿔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께서 14일부터 21일까지 UAE하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두바이에 일경 1075조 정도 뭐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이 투자 관련된 내용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선침해를 해서 이번 주 후반이나 혹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정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중국과 중동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노이즈 중국 쪽에 있긴 합니다만 중동 쪽의 모멘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14일부터 있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으로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바이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그쪽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원전 섹터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바이에 원전을 수출을 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할 때, 그럴 때 들어가면 고점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으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선침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공개됐으니까요. 오늘장에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타오를 가능성이 있고 주 후반과 주 초반의 매도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일정 그 가운데서 원전, 방산, 건설 등 대형주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이번에 참석하는 기업 중에서 ICT 게임 콘텐츠 기업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들 오늘장에 부각될지 함께 개장 이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